검의 전설 제2권 형산의 풍운, 서장 천하의 고수들. 형산 대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무리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 문파의 천막이 산 중턱을 빙 둘러 세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오악건파를 비롯한 구파일방, 사대세가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저기 보이는 게 소림사방장 현공대사시다. 소호걸이 무역에게 속삭였다. 금빛 가사를 입은 노승이 10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돌았다. 천하제일 사찰의 위엄이었다. 그 옆은 무당파의 장문인 청어도인이시고 푸른 도포를 입은 도사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선계의 신성 같았다. 아미파, 곤륜파, 점창파, 천하의 모든 고수가 다 모였구나. 무역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강호, 아버지가 살았던 세계였다. 그때 웅장한 북소리가 3번 울렸다. 형산대회를 시작하겠다. 백발의 붉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무대 중앙에 섰다. 형산파의 장문인 화염도인이었다. 10년 전 전대 무림맹주 천운검 조무급께서 입적하신 이래 강호는 맹주 없이 지내왔소. 하지만 이제 다시 어둠의 세력이 꿈틀대고 있소. 마교와 사교의 잔당들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소이다. 화염도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맹주를 선출하고 정파 무림의 단결을 다지고자 하오. 먼저 각 문파의 젊은 영웅들이 무예를 겨루는 시간을 갖겠소.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역은 청어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대결. 화산파 진무역, 종남파 철천랑. 화염도인의 선언에 무역이 무대로 올라갔다. 맞은편에서는 덩치 큰 사내가 거대한 돌을 들고 올라왔다. 종남파의 이류 고수 철천랑이었다. 나이는 25세 정도로 보였다. 화산파에서 어린애가 나오다니. 재미없군. 철천랑이 비웃었다. 승부는 해봐야 아는 법입니다. 무역이 청어검을 뽑았다. 검신에서 푸른빛이 은은하게 흘렀다. 시작. 철천랑의 도가 무역을 향해 내리찍혔다. 천근의 힘이 실린 일격이었다. 하지만 무역은 피하지 않았다. 청어검이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며 도의 힘을 흘려냈다. 화산천검 첫 번째 초식, 개천벽지의 변형이었다. 뭐? 철천랑이 놀라는 사이 무역의 검이 그의 손목을 스쳤다. 피가 튀었고 도가 땅에 떨어졌다. 승자, 화산파 진무역. 단 2초씩. 관중석이 술렁였다. 화산파에 이런 젊은 고수가 있었다니. 저 소년이 누구냐? 청검진인의 새 제자라던데. 놀라운 검법이군. 무역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설무진이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2장 소림의 천재. 다음 대결들이 이어졌다. 각 문파의 젊은 제자들이 실력을 겨루었다. 승패가 갈리고 강자들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다음 대결. 소림사 해공, 청성파 백무진. 금빛 가사를 입은 젊은 승려가 무대로 올라왔다. 나이는 무역과 비슷한 17 정도로 보였다. 해공. 소림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아미타불. 해공은 맨손이었다. 무기도 들지 않았다. 스님, 무기는 안 드시나? 청성파의 백무진이 물었다. 소승에게는 이 몸이 곧 무기입니다. 해공의 대답에 백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좋아, 후회하지 마시오. 백무진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해공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청성파의 비전 검법, 만상귀일 검법이었다. 하지만 해공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을 내밀자 검이 그의 손바닥 앞 1촌에서 멈춰섰다. 이게 투명한 벽이 검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림절정 무공 중 하나, 금강불개 신공이었다. 죄송합니다.
해공의 다른 손이 백무진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내력이 담겨 있었다. 백무진의 몸이 무대 밖으로 날아갔다. 승자, 소림사 해공. 관중석이 폭발했다. 소림의 후계자답구나. 금강불괴를 이미 익혔다니. 무역은 해공을 주시했다. 저 승려는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강자였다. 절대적인 방어력과 강력한 내공.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이 될 것이었다. 해공도 무대에서 내려오며 무역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의 침묵 후 해공이 합장했다. 무역도 폭권내로 답했다.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제3장 무당의 검선. 대회는 사흘간 계속되었다. 수십 차례의 대결 끝에 뛰어난 젊은 고수들이 추려졌다. 화산파 진무역, 소림사 해공, 무당파 운소요, 사대세가 남궁세가의 남궁천, 혈령교 혈무은. 이 5명이 최종 결승에 올랐다. 다음 대결, 화산파 진무역, 무당파 운소요. 무역이 무대에 올랐을 때 맞은편에서 백의를 입은 청년이 올라왔다. 운소요. 21살의 무당파 수제자. 검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진시주, 화산파의 검법을 익힌 지 얼마나 되었소? 운소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3달쯤 됩니다. 3달. 놀랍구려. 빈도는 10년을 익혔소. 가르침을 청하겠소. 운소요의 검이 칼집에서 뽑혔다. 순백의 검이었다. 그 이름은 태어검. 시작.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챙, 챙챙챙. 순식간에 10여 초씩이 오갔다. 무역의 화산천검과 운소요의 무당검법이 부딪혔다. 좋소. 화산검법의 정수를 보았소. 운소요의 검이 빨라졌다. 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초식이었다. 무역은 온 신경을 집중했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그때 운소요의 검에서 은빛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무당 태극검의 오해, 태극양해. 두 줄기의 검기가 음양의 이치로 무역을 에워쌌다. 무역은 순간 위기를 느꼈다. 이대로는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 설무진 장로님. 그 순간 무역의 마음이 고요해졌다. 검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다. 청어검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가검법의 정수, 무의자연의 경지였다. 검기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이건. 운소요의 눈이 커졌다. 무역의 검이 운소요의 목에 닿았다. 하지만 베지는 않았다. 검끝이 피부에 살짝 닿은 정도였다. 승자, 화산파 진무역. 운소요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놀라운 검법이요. 진시주, 당신은 검의 본질을 이미 깨우친 것 같소? 빈도의 패배를 인정하겠소. 운 도장의 검법도 대단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 무대를 내려왔다.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림의 대결이었다. 제4장 남궁세가의 패도. 다음 대결은 남궁천과 해공의 대결이었다. 남궁천은 사대세가 중 하나인 남궁세가의 차기 가주였다. 23세의 나이에 이미 인류 고수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스님 실례하겠소. 남궁천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검이 들려 있었다. 남궁세가의 보검, 창천검이었다. 시주의 검법을 받아보겠습니다. 해공이 합장했다. 남궁천의 검이 움직이자 하늘색 검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창천 13검. 남궁세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절정 검법이었다. 그 위력은 천하에 이름난 것이었다. 해공은 금강불괴 신공으로 막아냈지만 검기의 위력이 워낙 강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대력 금강장. 해공의 장법이 펼쳐졌다. 금빛 장력이 남궁천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남궁천은 검으로 모든 장력을 베어냈다. 역시 소림의 무공은 대단하시오. 하지만 우리 남궁세가의 검은 천하를 베는 검이오. 남궁천의 검에서 더욱 강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창천 13검의 마지막 초식, 천검 파공이었다. 해공의 금강불괴가 흔들렸다. 크.
결국 해공이 무대 밖으로 밀려났다. 승자, 남궁세가 남궁천. 남궁천이 검을 거두며 해공에게 예를 갖췄다. 스님의 무공, 정말 대단했소. 다음에 다시 겨뤄봅시다. 소승의 수련이 부족했습니다. 시주의 검법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무대를 내려왔다. 이제 결승에는 3명이 남았다. 진무역, 남궁천, 그리고 혈영교의 혈무은. 제5장 혈영교 소교주. 다음 대결, 남궁세가 남궁천, 혈영교 혈무은. 혈무은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중석이 술렁였다. 검은 옷에 핏빛 망토를 두른 청년. 나이는 20세 정도.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핏빛처럼 붉었다. 마교의 잡것이 감히 이 자리에.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혈무은은 비웃기만 했다. 10년 전 정사대전에서 패배한 자들의 후손이 무엇을 떠드는가?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마교의 진정한 힘을. 남궁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만 살았구나. 검으로 말하자. 시작. 남궁천의 창천검이 번개처럼 혈무은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혈무은은 검조차 뽑지 않았다.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혈영교의 동문무공, 혈마대법이었다. 혈의 무광. 붉은 파도가 남궁천을 집어삼켰다. 남궁천이 검기로 막아냈지만 붉은 기운이 그의 몸을 침식했다. 이건 마기다. 남궁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기에 중독되면 내공이 역류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남궁 도련님. 남궁세가 사람들이 외쳤다. 혈무은이 비웃었다. 이제 끝이다. 혈마 폭살. 붉은 기운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만. 화염도인이 무대에 뛰어들어 남궁천을 구해냈다. 승자 혈영교 혈무은. 관중석이 분노로 들끓었다. 비겁한 마교놈.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못하나? 하지만 혈무은은 개의치 않았다. 강호는 원래 양육강식이다. 승자가 정이다. 그의 눈빛이 무역을 향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화산파 어린 놈아. 네 아비처럼 나에게 무릎 꿇을 준비나 해라.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 용서할 수 없었다. 제6장 숙명의 대결. 마지막 대결. 화산파 진무역, 혈영교 혈무은. 무역이 무대에 올랐다. 혈무은이 비웃으며 맞은편에 섰다. 내 아비 진무성은 비겁한 배신자였다. 정사대전에서 마교에 협력하고도 뻔뻔하게 정파 행세를 했지. 그래서 우리 교주께서 직접 처단하셨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무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끓어올랐다. 거짓말? 크크크. 네가 진실을 모르는구나. 불쌍한 것. 시작. 화염도인의 선언과 동시에 혈무은의 혈마대법이 펼쳐졌다. 혈의 무광. 붉은 파도가 무역을 향해 밀려왔다. 하지만 무역은 침착했다. 청어검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화산천검 두 번째 초식, 산화변색이었다. 검기가 혈애를 갈랐다. 뭐? 혈무은이 놀랐다. 남궁천도 막지 못한 혈애를 이 어린 놈이 베어냈다니. 네 무공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 혈무은의 몸에서 더욱 강렬한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이 완전히 붉게 변했다. 천마혈신공. 이것은 혈영교 교주만이 전수하는 절정 마공이었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저런 어린 나이에 천마혈신공을. 혈영교주가 저자를 차기 교주로 낙점한 것이로군. 붉은 기운이 거대한 마수의 형상을 이루며 무역을 공격했다. 무역은 뒷걸음질 쳤다. 이 공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어떻게 막아야 하나? 그 순간 설무진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검은 마음이다. 네 마음이 흔들리면 검도 흔들린다. 하지만 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마공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무역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깊이 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청어검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검법이 아니었다. 검의 도였다. 검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가 부드럽게 내려왔다. 아무런 검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 검에는 천지의 이치가 담겨 있었다. 무검의 경지. 검이 마수를 스쳤다. 순간 거대한 마수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게 무슨... 혈무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역의 검이 혈무은의 목에 닿았다. 항복하시오. 혈무은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항복한다. 승자, 화산파 진무역. 형산이 환호로 떠나갔다. 제7장 우승의 영광. 무역이 청년 무술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 화염도인이 무역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진무역, 내 나이 16에 이런 경지에 오르다니 놀랍구나. 내 스승 천검지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과찬이십니다. 무역이 고개를 숙였다. 관중석에서 설무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무성아, 네 아들이 네가 못 이룬 꿈을 이루었다. 이제 내 명예도 회복될 것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문파의 장로들이 무역에게 다가왔다. 우리 소림으로 오지 않겠나? 최고의 무공을 전수해 주겠네. 아니, 무당으로 와야지. 도의 진수를 가르쳐 주겠네. 하지만 무역은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화산파의 제자입니다. 그때 해공이 다가왔다. 진시주, 훌륭한 검법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겨뤄보고 싶습니다. 해공 스님,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운소유도 다가왔다. 진시주는 이미 검의 본질을 깨우쳤소. 빈도도 한 수 배웠소. 남궁천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진 형제, 정말 대단했소. 다음에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눕시다. 네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악수를 나눴다. 이것이 진정한 강호의 우정이었다. 제8장 마교의 음모. 밤이 되었다. 무역은 화산파 천막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역은 조용히 천막을 나왔다.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혈령교의 사람들이었다. 무역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미행했다. 깊은 숲속 혈령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혈무은과 혈령교주 혈천마가 있었다. 아버지, 오늘 그 화산파 놈에게 진 것은 일시적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됐다. 청년대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혈천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무림맹주 선출이다. 우리의 계획대로 정파 내부에 심어둔 자들이 움직일 것이다. 정파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다. 내일 무림맹주가 선출되면 우리는 정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무역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엄청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로 혈천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붉은 옥패였다. 혈룡패. 이것을 받은 자가 배신자의 신호를 보낼 것이다. 무역은 더 들어야 했다. 누가 배신자인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탁! 누구냐? 혈천마의 눈빛이 무역이 숨은 곳을 향했다. 무역은 재빠르게 몸을 날렸다. 하지만 혈천마의 마공이 이미 그를 향해 날아왔다. 무역의 등에 충격이 가해졌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화산파 놈이로군. 죽여라. 검은 그림자들이 무역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역은 간신히 검을 들어 막았지만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이었다. 천마추온장. 푸른 장력이 날아와 검은 그림자들을 날려버렸다. 설무진이었다. 무혁, 괜찮으냐? 장로님. 혈천마, 내 놈이 감히 우리 화산파 제자를... 설무진의 검이 칼집에서 뽑혔다. 천검이라 불리는 명검이었다. 혈천마도 검을 뽑았다. 천검진인. 오래간만이군. 20년 만인가? 내 놈이 무성을 죽인 것도 오늘 무역을 죽이려 한 것도 모두 잊지 않겠다. 두 절정 고수의 기운이 충돌했다. 제구장 천검 대 천마. 설무진의 검과 혈천마의 검이 부딪혔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역시 천검진인. 하지만 20년 전과는 다르다.
혈천마의 검에서 핏빛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천마혈검. 설무진도 검기를 펼쳤다. 화산천검, 개천벽지, 하얀 검기와 붉은 마기가 충돌했다. 무역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것이 절정 고수들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의 초식은 너무 빨라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단지 검기와 마기가 충돌할 때마다 폭발음이 들릴 뿐이었다. 100초씩이 넘게 대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서히 설무진이 밀리기 시작했다. 나이의 차이였다. 설무진은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혈천마는 50대의 한창 때였다. 설무진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청검진인 늙었구나. 이제 끝이다. 혈천마의 검이 설무진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장로님! 무역이 온 힘을 다해 청어검을 던졌다. 검이 비처럼 날아가 혈천마의 검을 쳤다. 챙! 혈천마의 검이 빗나갔다. 이런! 설무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화산천검 3초씩 1월무광. 엄청난 검기가 혈천마를 강타했다. 혈천마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내일 너희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혈천마가 연막을 뿌리고 사라졌다. 설무진이 무역에게 달려왔다. 무역, 괜찮으냐? 장로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일입니다. 정파 내부에 혈영교의 배신자가 있습니다. 무역이 들은 이야기를 설무진에게 전했다. 설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즉시 다른 장문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장 배신자를 찾아라. 이튿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구파일방의 장문인들과 사대세가의 가주들이 모였다. 설무진이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정파 내부에 혈영교의 간자가 있다는 말인가? 소림사 방장 현공대사가 물었다. 믿기 어렵지만 무역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16살 소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소? 누군가 반박했다. 그렇소.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소? 무역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혈천마는 혈룡패를 언급했고 오늘 무림맹주 선출식에서 배신자가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혈룡패라. 현공대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누가 배신자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때 무당파 청어도인이 입을 열었다. 간단하오. 맹주 선출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오. 배신자는 반드시 꼬리를 드러낼 것이오.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무림맹주 선출식이 시작되었다. 제11장 무림맹주 선출. 형산대회장에 천하의 무림인이 모였다. 화염도인이 단상에 올랐다. 이제 새로운 무림맹주를 선출하겠소. 후보는 세 분이시오. 소림사 방장 현공대사, 무당파 장문인 청어도인, 화산파 천검진인 설무진. 세 사람이 단상에 올랐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각 문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투표했다. 무역은 관중석에서 주의 깊게 지켜봤다. 혈룡패를 가진 배신자를 찾아야 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무역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한 사람이 계속 주머니를 더듬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저 사람은 아미파의 장로 중 한 명이었다. 그 순간 그 장로가 품에서 붉은 옥패를 꺼냈다. 혈룡패. 저기요. 저 사람이. 무역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아미파 장로가 혈룡패를 땅에 내리쳤다. 팡! 붉은 빛이 폭발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다. 혈령교 자객들이었다. 습격이다. 무기를 들어라. 대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12장 혼란의 시작. 혈령교 자객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정파 무리민들이 맞서 싸웠다. 무역도 청어검을 들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화산검법, 천외유선, 검기가 날아가 자객 2명을 쓰러뜨렸다. 주변에서 해공, 운소요, 남궁천도 싸우고 있었다. 진 형제, 이쪽이다. 남궁천이 외쳤다.
네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자객들과 싸웠다. 이놈들 끝이 없군. 배신자 때문이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것 같소. 그때 하늘에서 광음이 울렸다. 크아하, 정파의 개들아,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날이다. 혈천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신자 아미파 장로가 서 있었다. 철심, 내 놈이 배신자였구나. 아미파 장문인이 분노했다. 장문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혈영교가 제 가족을 변명하지 마라. 장문인의 검이 철심을 향했다. 하지만 혈천마가 막아섰다. 내 놈의 상대는 나다. 혈천마와 아미파 장문인이 대결을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는 설무진이 혈무은과 싸우고 있었다. 젊은 놈이 어디서 노인네가 덤비는군.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무역은 자객들을 물리치며 생각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혈영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다. 종장 풍운의 서막. 전투는 한 시즌이나 계속되었다. 결국 정파 무리민들의 수적 우세로 혈영교 자객들이 물러났다. 하지만 피해도 컸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무림맹주 선출은 중단되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마치겠소.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현공대사가 선언했다. 무역은 혼자 숲속을 거닐었다. 오늘 일은 충격적이었다. 정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고 혈영교는 대담하게 공격해왔다. 강호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시주. 돌아보니 해공이 서 있었다. 스님, 오늘 시주의 활약 잘 봤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해공 스님도 대단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시주, 앞으로 강호에는 큰 풍파가 일 것 같습니다. 정사의 대립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해공이 무역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친구가 됩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멀리서 운소요와 남궁천도 다가왔다. 우리도 낄까? 당연하지. 네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16살 소년 소림의 천재 승려, 무당의 검선, 남궁세가의 차기 가주. 훗날 강호에서 사협이라 불리게 될 4명의 전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풍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진무역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다.